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그리고 포털 사이트, TV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 기사들이라든지 영상들이 꽤 미국 대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한 3시, 4시쯤까지는 제가 저도 이제 틈틈이 일하면서 가끔 그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또 바이든이 역전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요. 어떤 기사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누가 이기든지 간에 둘 다 불복을 한다면 미대선이 확실히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누가 이기든지 간에 어찌됐건 현재 코로나의 시국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마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 확실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빨리 누군가가 결정이 돼서 어찌됐건 확정된 시장에서 최소한의 대통령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한 리스크는 없이, 변동성은 없이 좀 빠르게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찌됐건 어제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변동성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다우가 2.06%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1.85% 상승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다행히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했고 코스닥은 1.0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은 순매도를 했고 코스피는 오늘 기관이 유일하게 순매수를 3,400억 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775억 그리고 외인이 100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향후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3쿼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됐거나 혹은 됐거나 했을 때의 그 실적은 괜찮았는지, 아울러서 최근 며칠간의 시장에서의 수급은 각 종목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종목별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신용 비중, 잔고율이 개별 종목의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시면서 보신다고 하면 특별히 큰 변동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어떤 추세로 가든지 그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즌을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전히 홀딩하면서 지켜볼 만한 많지 않은 코스닥의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변동성에서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이 히토류 관련주 트럼프가 된다면 아마도 중국과의 마찰이 연속될 것이고요. 물론 바이든이 된다라고 해도 중국에 대한 이슈는 사라지지 않겠습니다만 약간은 친중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관련되었었던 뭐 친환경이라든지 그린 뉴딜 관련된 이런 정책주와 관련되어져 있는 종목들 오늘 상당히 많이 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 장 중에 바이든이 좀 밀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반면에 트럼프의 미중 관련된 정책이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지 그런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좀 시세를 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최종적인 확정, 우편 투표까지 다 확정이 돼서 오픈이 딱 돼가지고 결정되고 양쪽 다 불복하지 않고 승복이 되는 시점까지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이어질 것 같고요. 빠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제는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56%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오늘이 조금 눌러주면서 실제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조정은 좀 나와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약간 눌러주는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거래량이 크지 않았습니다. 종전 거래량과 그게 다르지 않은 얼마 안 되는 거래량이라고 파악이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시제는 21평선을 터치를 좀 해주고 밀렸습니다. 장 초반에 좀 괜찮았어요. 보시면 이제 변동성 사라진다, 미국 대선 대통령 결정난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인지 몰라도 오늘 강하게 좀 갭으로 뜨면서 좋게 좀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결국에는 쭉 밀리면서 하락을 좀 했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움직임이었고요. 아울러서 장 끝나고 보니 매동 자체도 기관이 순매수를 또 해줬죠. 물론 외인이 좀 털었습니다만 뭐 외인이 이렇게 나간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나스닥
다우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미국 시장이 오늘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메인이 조금은 매도를 해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기관은 오늘 그래도 순매수로 잘 좀 받아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금투나 투신이 약할 때는 또 연기금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제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22평선을 뚫고 상승을 좀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터져야만 본격적으로 이제 30만원 터치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계속적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중에는 밀리니까 이거 밀리나? 22평선 터치하고 그냥 밀려버리나 하고 개인이 털면, 또 매동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승으로 기관이 이렇게 또 사고 있고, 그러니까 또 단일가엔 다시 수급이 들어와서 조금씩은 올려주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지금 기관에서는 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11월 15일이니까요. 3Q에 대한 실적 발표까지는 실제로 거래일 7일 남았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목 하면 최소한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공시가 나올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실제로 거래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적이 반영된 움직임으로서 잘 버텨주는 건지, 아니면 실적이 발표되면 또 밀릴지, 그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면서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추후에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추후가 아니죠.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이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그 와중에 시즌이라는 종목이 적절한 주가를 찾아가면서 상승에 대한 추세를 좀 이어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는 조금 뭐 조정받을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겠다라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식이든지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봤을 때의 이 시즌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갑작스럽게 돌려세울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데일리로 계속 찍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 스스로 파악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세에 대한 상승에 대한 좀 시도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의 물량들이 좀 소화가 되면 본격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상승에 대한 움직임으로 조금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용잔고가 8% 좀 안되게 계속적으로 7% 정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하락이 한번 나오면 왕창 털릴 수도 있습니다만, 다행히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견고하게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의 이 시즌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강하게 좀 상승했을 때 이 31만원까지 갔을 때에도 돌이켜보면 7% 정도의 이 신용은 달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신용에 대한 부분이 예년 같으면 뭐 10% 정도 8% 이상 되면 조금은 소위 말하는 후달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유동성이 엄청난 장세에서의 신용 뭐 8% 정도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 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다행히 개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계속 지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아마도 곧 22평선의 터치뿐만 아니라 이 위에서 자리 잡아주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보면 어쨌든 이렇게 좀 눌리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앞서서 이렇게 조금은 조정을 받았던 구간처럼 살짝 좀 눌려주는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본격적으로는 이 주봉상의 이 5위평선이죠. 여기를 좀 돌파해주면서 안착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기대감이라도 본격적으로 조금 상승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이라도 좀 기대감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기대감에 대한 하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대감이 좀 없어지지 않을 정도의 차트로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다음 주에도 이런 좀 상승에 대한 움직임으로 지속적으로 좀 다시 한번 30만원 돌파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좀 지루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때 잡으신 분들이라든지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움직임이 곧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번 예측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선은 특별한 안 좋은 악재가 나오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일인데, 지금은 그런 악재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모두가 다 진단키트의 활용을 필요성이 없어지는 게 가장 악재라면 악재일 수가 있는데요. 그럴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데일리로 파악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네 종목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이길지 계속적으로 좀 TV나 기타 매체에서 보신다면 참 재밌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